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새해 첫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를 올렸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기도와 염원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가 4부대 중에 뜨거운 호응 속에 사천왕문 주변 땅 한 평 불사를 성룡하고 이를 기념하는 공덕비를 세웠습니다. BBS 시사 프로 아침 저널이 신인규 변호사로 앵커를 교체했습니다. BBS의 간판 프로그램인 만큼 진영이나 세대를 떠나 공정하고 신뢰감을 주는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으로 시선을 끌겠다는 계획입니다. BBS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주요 종단의 을사년 계획과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에게 듣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과 동시에 시작한 108배 정진을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지속해 왔는데요. 조용히 맞이한 새해 첫날에도 이 108배 정진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을사년 첫 108배에서 진우 스님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풀릴 수 있도록 염원을 담아 기도해야 한다며 올해는 정말 평화롭고 평안한 사회, 경제적으로 다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던 2024년이 저물고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사에서 신년맞이 108배 정진을 사부대중과 함께하며 우리 사회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국가적으로나 또 국민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힘든 과정을 모두 좀 거쳐지고 정말 평화로운, 평안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난해 연말 계엄 사태를 시작으로 탄핵 정국과 여객기 참사까지 1년의 일들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버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우 스님은 108배 후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향을 올리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빌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극락왕생하시고 또 명복을 빌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그러한 대비책을 또 세워야 할 그런 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가 여전히 혼란스럽고 참사의 아픔이 가득한 새해지만 진우 스님은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특히 육바람일과 함께 선명상 수행법 가운데 쉘패스를 제시하며 어려움은 곧 지나가니 희망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움도 곧 지나간다. 그런 희망적인 마음을 품으라는 뜻에서 이제 쉘패스 선명상을 제시를 또 했습니다. 어려운 난제를 빨리 풀어가도록 우리 국민적인 그런 기원과 국민적인 그런 염원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로서 그것을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사를 가득 메운 불자들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 첫 기도 불공과 108배를 하며 새로운 한 해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경건히 맞이하면서 신심과 원력으로 이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꽃피워내길 소원합니다. 사부대중은 경내 범종로로 자리를 옮겨 중생을 제도하는 타종을 함께했습니다. 을사년 새해 어렵고 힘들수록 나와 이웃,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수행 정진하라는 가르침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전국 각 사찰에서도 일제히 송년법회와 타종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는 새해 첫날인 어제 갑진년 하늘을 돌아보는 송년법회와 을사년 새해를 맞는 신년 타종식을 잇따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108배를 올렸습니다. 무안에 여객기로 인해서 희생된 많은 영가들이 오늘 이 타종인연으로 왕생극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작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도 같은 날 여객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고 연꽃초로 만든 낙선불권 글자로 축원을 올렸습니다. 한 가지씩이라도 착한 일을 베풀고 살아가자 해서 낙선불권이라고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면은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덕숭 총림 수덕사는 경내 범종각에서 새해맞이 타종식을 갖고 희망찬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타종식을 하는 이유는 새해에는 모든 아픔을 딛고 모든 이들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기 위함입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가 경내 산림청 소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땅 한 평 불사를 추진해 왔는데요. 4부대 중에 뜨거운 호응 속에 1년여에 걸친 불사가 마무리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공덕비를 세웠습니다. 황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을사년 새해 첫날을 맞아 도선사 사천왕문 주변에 많은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도선사가 지난 2023년부터 안양암과 사천왕문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불사를 시작해 드디어 결실을 맺은 날. 추운 날씨지만 불자들은 땅 한 평 공덕비 제막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도선사 사천왕문 땅 한 평 사기는 불보살님의 가호가 깃든 도량을 수호하고자 하는 원력이며 안양암에서 지장보살이 위치한 3,230제곱미터의 토지는 산림청의 소유로 도선사는 그동안 임대에 사용해왔습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청이 소유한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을 보아 지난해 12월 31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주지 스님께 이 땅을 제가 시작해서 마무리 지어준 것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태원 스님은 공덕비는 단순한 공덕비가 아니라며 불자들의 헌신과 나눔이 새겨진 감사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덕비에 새겨진 988명 불자님 덕분에 더 나은 도선사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땅 산 거를 너무나 기뻐할 날이 다시 한번 올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땅을 샀던 이후 저 안양암을 새로 지어서 여러 사람과 같이 신행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선사는 지금의 안양암을 새로 건축해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불사를 통해서 도선사 사격이 지금보다 훨씬 이제 좋아지고 또 불자님들한테 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그 도선사를 찾는 불자님들이 더 많은 환희심으로 부처님 곁에 다가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도선사는 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하고 호국 참회 불교를 주창하고 생활불교 운동을 실천한 청담 대종사의 유지가 깃든 도량입니다. 사천왕문 주변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도선사는 기도 공덕의 가피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도량으로 진일보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 아침저널이 앵커 교체를 통해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아침저널의 새 앵커로 발탁된 신인규 변호사는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넘나들며 화려한 언변과 날카로운 통찰로 두꺼운 팬층을 갖고 있는데요. 새해 첫날 첫 방송부터 진영이나 세대를 떠나 모두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신뢰감을 선보였습니다. 이현석 기자입니다.
여야 원로들이 전하는 새해 덕담으로 을사년 첫 생방송에 문을 연 BBS 아침저널. 새로운 앵커의 첫 진행에 스튜디오 안팎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도 가벼운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침 시간대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BBS 아침저널이 새 앵커와 함께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각종 시사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에서 패널과 진행자로 존재감을 두루 알린 신인규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새해의 희망, 좀 더 나은 새해를 소망하는 많은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담아 진실과 정직에 기반해서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며 동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오디션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그간 여러 매체를 통해 화려한 언변과 날카로운 통찰을 선보였던 만큼 신 변호사의 안정적인 진행에 호평을 보내는 청취자들의 댓글이 첫 방송부터 이어졌습니다. 신 변호사는 아침저널의 새 진행자로 서게 된 데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무게감은 새삼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또 우리 BBS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는다라는 게 결심할 때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제가 느꼈었고요. 이른바 시사 프로그램계 MZ 앵커이자 보수와 진보, 중도 진영을 아우르는 넓은 스펙트럼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밝힌 신 변호사. 동시간대 프로그램 가운데 진영과 세대를 초월해 누구나 편안하게 접근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제가 이름이 이제 신인규인데 이제 라디오 진행자 신인이잖아요. 신인 DJ Q 방송을 Q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진실과 용기, 정직이라는 신조 아래 청취자들과 올바른 시대 정신을 고민하며 아침저널을 정치보건의 시작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또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장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눈을 열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저는 같이 고민하면서 그 길로만 저는 가고자 합니다.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의 발탁으로 동시간대 시사 프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이현서입니다. 지난 2년에 이어 다시 조계사 신도회를 이끌게 된 이승현 신도 총회장이 조계사를 세계 1등 도량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현 회장은 그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28대 신도회 신도 총회장 취임식과 부촉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조계사는 기도 도량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법당에 의자를 놓고 젊은 세대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조 베이커리를 만들고 주차장을 정비하는 등 조계사는 외형적으로 변했다며 형태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마음과 행동도 세계 1등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위해 조계사 개근불사 기금으로 1억 원을 주지 담화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승현 회장은 지난 2023년 조계사 27대 신도 총회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28대 신도 총회장에 연임하며 앞으로 2년간 조계사 신도회의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BBS 뉴스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한국불교 주요 종단 지도자들로부터 한 해 포부와 계획을 들어보는 특집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를 이현구 보도국장이 만납니다. 네, BBS 뉴스 을사년 새해 특집 인터뷰 오늘은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님 함께합니다. 네, 통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진각종의 행정대표인 통리원장으로 이제 새롭게 선출이 되셨는데요. 32대 통리원장이십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어깨가 무겁죠. 그리고 지금 우리 많은 종도들의 어떤 그 열망과 기대 속에 제가 통리원장으로 선출이 되는데 우리 속담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예. 종무 행정을 잘 펼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서운과 각오, 네. 다짐을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통위원장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이제 여러 바쁜 일정들을 보내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종단 협의에서도 뭐 중요한 소임을 맡으셨죠? 예, 군 우리 뭐 당년직 그 차석 종단 협의회 차석 부회장으로 제가 며칠 전 종단 협의회 이사회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지난달 이제 10일이 이제 공식 취임식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감동 교화 새 시대를 열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모토로 내세우셨습니다. 감동 교화의 의미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32대 집행부는 캐치프레이즈로 네. 감동 교화 새 시대를 열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 감동 교화니까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오감을 네. 느끼고 동 움직여서 교 이끌어서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먼저 스스로에게 감동이 되어야 될 것이고 네. 그 감동의 어떤 선한 그 기운이 에너지가 네.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로 회양되기를 그런 바람으로 감동교화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네, 그건 어찌 보면 이제 뭐 작년에 그 특히 뭐 조계종을 뭐 빗대서 얘기한다면은 뭐 부처님법 전합시다. 뭐 이런 이제 전법 포교를 굉장히 강조한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진각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전법 포교의 어떤 뭐 필요성 그런 것과도 이제 감동 교화가 좀 이렇게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감동 교화를 구체적으로 좀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서 이제 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어떤 인재 양성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안정적인 재원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둘을 또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 등의 시스템 정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금방 이제 인재 양성을 말씀하셨는데 종무행정에서 이제 인재 양성을 이제 맨 앞으로 내세우시는 뭐 그런 말씀을 지난 취임식 때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출가자 감소 시대에서 우리 진각종에도 뭐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상태입니까? 예, 그렇죠. 일단 뭐 사람이 뭐 자산인 것처럼 그 인재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죠. 뭐 종무원들부터 해서 네. 또 우리 스승님들 어떤 재교육부터 교육, 재교육, 그다음 나아가서는 신교도들까지 이제 자성동의 학생회, 청년회, 건강회를 총망라한 그런 이제 인재를 좀 양성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종무원 중에서도 그 지금 우리 이제 인재 양성 TF팀을 지금 네. 발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아마 좀 좋은 좀 그런 연구 결과가 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종무원들도 네. 좀 일반직하고 어떤 교화직으로 네. 좀 구분을 하는 그런 이제 것을 염두에 좀 두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도 뭐 마찬가지로 뭐 다 겪고 있지만은 뭐 좀 이 출가자 우리 앞으로 어떤 스승들의 어떤 그 인력 수급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부부 교화가 원래는 원칙이긴 한데 네. 지금 독신 출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는 네. 그 남자 교육자를 정사님이라고 여자 교육자를 전수님이라 하는데 전수님은 독신이 계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자 교육자인 정사님들도 네. 독신에 지금 문을 열어서 지금 교화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예. 또 그다음 하나는 이제 또 그 우리 이제 그 신교도 중에서 오랫동안 또 수행하셨던 분들 네. 그분들도 이제 활용하는 그런 네. 지금 또 문도 같이 병행해서 네.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으로 이제 저희 위덕대학교 또 볼교학과가 있으니까 예. 위덕대학교 볼교학과 또 출신을 네. 또 교화에 있는 사람을 네. 또 저희 종단에 이제 입문을 시켜가지고 또 교육자를 양성하는 그래 지금 뭐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다원한 그런 방법으로 예. 저희들도 그런 수급을 좀 맞추려고 그렇게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예. 변화와 흐름에 예. 걸맞는 그런 이제 출가자 감소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예. 네.
올해는 진기 79년입니다. 진각종은 1947년 6월 14일 개종 이후에 정말 빠르게 성장해서 한국 불교의 중심 종단으로 이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동안의 종단의 발자취를 한번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저희 진각종을 창종하신 회자 당자 손규상 회당 종전이께서 1947년 6월 14일에 이제 저희 진각종을 창종을 하셨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참여원 시대였죠. 예. 참여원 시대를 거쳐서 시민불교 시대를 거치고 그다음에 대한불교 진각종이라는 이제 종단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발돋움해 왔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좀 사회적으로 네. 우리가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대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참여와 시민, 진각이라는 그 세 단어, 그 키워드 속에 네. 저희 진각종의 그런 의미들이 전부 함축적으로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대통령 탄핵 심판 전국 이런 사태 속에서 국민들이 매우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종교계 대표자로서 전국 수습의 해법 어떻게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 종단의 그 가르침은 시민진리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시민진리는 지심으로 참여하고 육행 실천하는 것이 정도라고 저희 종단을 창종하신 종전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새날 또 새 희망을 품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한 해를 또 새롭게 맞이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는 특히 이제 진각 100년을 위한 이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진각 100년을 이뤄갈 과제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32대 그 집행부 4년 임기 속에 그 진각 80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인재 양성 그 TF를 발족을 시켜서 진각 80년에 그걸 저희들이 이제 좀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건강원 그 성역화불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또 마무리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번 더 종단이 진각 100년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어떤 모양으로 저희들이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올해 종무 행정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요즘 이제 힘들어하는 불자와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제 수처작주, 입척예진이라는 그 말씀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인 되는 그런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자세,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회적으로 회양이 되어가지고 좀 더 함께 따뜻한 세상, 만다라 세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능원 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BS 뉴스 새해 특집 오늘은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분들 많을 겁니다. 계엄의 충격과 탄핵의 갈등, 그리고 참사의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요. 2025년은 푸른뱀의 해로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특성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인데요. BBS가 새해 들어 간판 시사 프로 진행자를 전격 교체하는 변화를 시도하며 대한민국 불교계 유일한 지상파로서 더 공정하고 신뢰감 있는 방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BBS와 함께 새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월 2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